하정우, 김남길 주연, 장르 미스테리 액션, 이것만으로도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 만한 충분한 마케팅 요소라 생각되는데, 하지만 요번 신작 영화 브로큰, 액션 장르라 하기에도 부족한 액션 시퀀스, 미스테리 추리극이라 하기에도 예측 가능한 극본으로 하정우, 김남길이란 스타에만 눈길이 끌린 아쉬움만 크게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화끈한 액션이라 하기에도 적은 분량의 액션 시퀀스, 허무한 마무리, 미스터리 추리극이로서도 액션 파트를 보완하려 공을 들였지만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와 부족한 인물 간의 관계 설정으로 인한 주연 배우의 활용 부재, 브로큰, 관객 입장에서 좋은 평점을 주기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시나리오의 부족함으로 캐릭터의 활용, 몰입감을 주어야 할 극의 전체적인 전개가 너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하정우님이 맡은 민태는 마약 조직 창모가 이끄는 창모파의 잘나가는 조폭 중간 보스였는데, 같은 창모파의 조직원이자 동생 석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시신이 된 채 발견되면서 민태는 동생 석태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미스테리한 죽음의 범인을 밝혀 복수를 위해 사적 수사를 시작합니다. 민태는 수사를 시작하면서 동생 석태가 아내였던 문영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이 죽은 이후 동생의 통장 잔고와 함께 자취를 감춘 문영이 범인이라 의심하게 되고, 문영의 행방을 찾던 중 동생이 죽기 전 문영과 접촉했던 베스트셀러 소설가 호령을 알게 되고, 우연히 호령의 소설을 보고 소설 속에서 동생의 죽음을 예견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듯한 호령의 소설책 내용을 확인하고, 민태는 동생을 죽인 범인으로 소설가 호령과 동생의 아내 문영을 용의자로 꼽으며 두 사람을 중점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브로큰의 초반부 중점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초반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 시나리오는 소설가 효령 역을 맡은 김남길님과 석태의 아내 문영을 범인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을 수사하는 민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조직 보스 창모와 민태의 신경전을 전개하며, 석태의 죽음에 효령, 창모, 문영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동기는 충분하지만 정말 문영이 석태를 죽인 것일까? 충분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초반 시나리오는 나쁘지 않았지만 중반 이후부터 결말까지의 각본은 힘있는 이야기 전개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각본에 힘이 빠지다 보니 주연을 맡은 김남길님의 활용이 가장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극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용의선상의 세 사람 중 누가 범인인 것인지 끝까지 트릭을 써서 반전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효령과 문영에게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며 궁금증을 유발했지만, 초중반부 호령의 부족한 캐릭터 스토리로 용의선상에서 호령이 빠지며 다소 긴 빠지는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석태의 죽음을 예견한 호령의 미스테리한 캐릭 설정은 좋았지만 이후 캐릭터 서사가 부족하다 보니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호령이 자신과 실종 전 접촉을 했던, 잠깐의 인연이 있었던 문영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설정이 공감대 있게 다가오지 않았고, 브로큰은 호기롭게 살인 예결이나 미스테리한 요소를 극에 대입해 흥미를 유발하긴 했지만 부족한 시나리오로 그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끝까지 잘 몰고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호령의 서사와 호령과 문영 간의 커넥션이 부족하다 보니 김남길이란 주연급 배우의 활약이 큰 부재로 다가왔습니다. 김남길님은 이름만으로도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 만큼의 네임드 배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요번 영화 브로큰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 남길이 용의선상에서 빠진 이후의 전개 역시 너무 예측 가능한 쪽으로 흘러가 몰입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두 용의자 중 석태의 아내는 살해 동기가 충분하지만 석태의 시신은 하반신이 잘려나간 큰 외상을 입었고, 여자의 몸인 문영이 석태에게 아무리 폭력을 당해 화가 난다 해도 저 정도로 석태의 신체를 훼손하는 보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작진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마지막에 가서 하반신이 훼손된 석태의 시신을 뒤늦게 보여주고, 초중반부 문영을 강력한 용의자로 분위기를 몰아가며 후반부 반전을 노려보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문영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예측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전개를 보여준 점이 안이하게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 메인 주연을 맡은 하정우님의 민태 캐릭이 동생에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한 힘없는 약자 문영을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하는 내용이 설득력 없이 다가왔습니다. 민태 캐릭터를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민태는 주인공이지만 모호한 포지션을 보여주었는데요. 민태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나선 가족의 깊은 인물인 것처럼 설정은 돼 있지만
그걸 보다 보면 그닥 휴머니즘한 인물도 그렇다고 사악한 인물도 아닌 어중간한 인물로 설정돼 있었는데요. 관객들에게 주인공이 인상 깊은 이미지로 다가가려면 주인공이 절대적인 선으로 권성징악 스토리를 보여주던지 또는 악하게 그려 피카레스크 극으로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주인공인 민태가 포지션이 모호하게 느껴지다 보니 민태와 조직보스 창모의 대립도 권성지각이 주는 통쾌함이나 피카레스크극이 주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 탐구, 이런 재미 요소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인공 전망신님이 연기한 캐릭 창모의 서사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조직 보스 창모 역시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면 비밀을 가지고 살해된 석태 사건을 조사하는 민태를 확실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창모의 움직임이 적다 보니 복수를 계획한 민태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폭력에 노출된 약한 여주인공 민서에게 민태의 시선이 쏠리며 악인인 창모의 활약 부재로 극의 긴장감을 상당히 마이너스 시킨 결과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